Healthy living. 네, 건강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매주 목요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들어서 저희가 이번 달에는 이비인후과 질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삼성메디 이비인후과의 박경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노래 나올 동안에 원장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원장님은 굉장히 마르셨는데 소리가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성대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흔히 남자들 목젖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We call this the Adam's apple. 목젖을. 네. 근데 지금 애플이에요? Adam's apple. I don't know the scientific name, but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 we call 말해요. it the Adam's apple. 근데 데니얼은 목젖이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살이 쪄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없어요. 없어. 근데 선생님은 있으세요, 원장님은?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성대가 길면은 네. 예, 목소리가 굵게 나오고 성대가 짧으면은 네. 이렇게 여자들처럼 이게 고성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성대 길겠죠. 그렇겠죠. 다 못 예. 들어가니까 튀어나오는 네네. 거겠죠. 그러면 네. 목소리 더 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원장님은 소리가 굵고 남성적인 소리로 약간 이렇게 목젖이 나오셨잖아요. 이 아담스 애플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데니얼은 없어. 그러니까 좀 여자처럼 고운 소리를 하고 What are you 있나 봐요. talking about? 하지 마요. My voice 안 is like 어울려요. that too. 안 어울려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차이구나. 그럼 여자들은요? 우린 목젖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그 목젖 아담스 애플. 네. 예, 이쪽이 안 튀어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성대가 안으로. 예. 짧은 편이죠.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굵은 소리가 안 나는 거군요. 해부학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가늘고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남성화돼 있나 봐. 성대 차이. 사실 이건 이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우리 데니얼처럼 그렇어요 이런다고 남성 소리가 되는 건 아니죠. 워낙 타고난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만드니까. 우리 저 겨울철 얘기하면서 저희 편도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제가 성대 얘기를 슬쩍 꺼내봤는데 이 편도선이 부었다 이런 얘기를 감기 걸리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 아프면 다 편도선이 부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보통 편도가 부었다라는 말은 뭐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편도라는 거는 네. 목 안쪽에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은 네. 양 사이드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동그란 구조물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사이즈가 큰 사람도 있고 네. 작은 사람도 있긴 한데 네. 그런 쪽이 이제 편도 같은 경우는 림프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몸 바깥으로부터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을 네. 1차적으로 이렇게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걸러주고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편도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붓는 건데 네네. 부어오르는 그게 왜 잘 붓는 거죠?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onsils. 편도는 네, 영어로 편도. tonsils라고 해요. 네. So and tonsils for some people sometimes they get swollen. So we're basically asking why do tonsils get swollen? 네. 편도가 붓는 경우는 이런 일상적인 감기가 걸렸을 때 그런 염증 때문에 부을 수가 있는데 예. 거기서 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에 세균성 감염이 네. 중복되면은 더 심하게 붓게 되겠죠. 그런 염증, 세균성 감염 때문에 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저 피로도에 대한 것도 피로하면 몸의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빨리 이제 대처를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이제 뭐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자주 있지 않고 네. 감기가 왔을 때 가끔 이렇게 편도선염이 있을 때는 네. 이런 염증 거기 이제 그런 염증 주변에 있는 염증을 석션으로 빨아내고 네. 그런 소독약을 좀 붙이고 그러고 이제 진통제를 투여하고 네. 그러고 이제 만약에 거기서 더 심해져서 세균성 편도선염이 왔을 때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네.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편도가 이게 감기가 오면 다 편도가 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편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가 왔을 때 그러지는 않고요. 네. 목은 편도 이외에 아주 큰 구조물들이 많죠. 목 안에.
그렇죠. 인두도 있고 후두도 있고 밑에 보면 성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쪽 부분도 다 감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 무조건 편도가 왔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뭐 꼭 상관관 같은 건 아니네요. 예. So people can see it's not only the tonsils getting infected or when you have a cold, but other parts, other organs in the throat can also get swollen. 예, 맞습니다. 이 편도하고 관련해서 이제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So what are some 궁금해요. ailments of tonsils or tonsils being swollen? 네. 편도가 비대가 있으면은 그 솔직히 이제 1단계에서 4단계로 사이즈를 보는데 4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만한 편도가 이렇게 목 안에 꽉 들어찬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아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런 입으로 숨을 쉬고 코골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 그 축농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치아 이빨 이런 부정규합 같은 것도 오고 이거로 인해서 이가 잘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면골 발달 장애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성 편도선염이 왔을 때 항생제를 적절하게 치료를 못 받게 되면은 이 주변으로 고름이 차게 되죠. 이 주변에. 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치료 못하게 되면은 이쪽이 붓고 입도 벌리기 힘들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목까지 심경부 농양 그러니까 목 깊은 데까지 저 안에까지 고름이 쭉 차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편도선염에 걸렸다면은 일단 목이 쉰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질환들은 조금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고요. 맞습니다. 가볍게 편도선이 부으면은 목 쉬고 목 아프고 이런 정도 아닌가요? 목 따갑고 삼키기 힘들고 열이 나고 그 정도죠. 네, 그 정도. 그 정도는 좀 푹 쉬고 항생제 처방 조금 하면 낫긴 낫잖아요. 처음에 이제 무조건 항생제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이제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 먹고 물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음식물 잘 드시면서 이렇게 쉬시면은 자기 몸이 면역력이 이겨내는 거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빨리 이겨내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곤하고 매일 그런 사람은 좀 어려워지고. 네 맞습니다. 조금 이따 좀 자세히 그걸 또 여쭤볼게요. 이 편도염이 심해지면 우리가 그 편도 결석 이렇게 좀 돌처럼 뭉치는 tonsil stones. 똘똘해요 우리 데니얼이 오늘. 이게 생긴다고 그러는데 편도 결석. 그건 뭐 돌 생기는 거라고 그랬던데 그게 뭔가요? So basically if it gets serious enough that the tonsils harden and they say it turns into tonsil stones, what are tonsil stones exactly? 진짜 돌덩어리 생기는 거예요? 네. 그 편도 결석 그러니까 돌이라고 그러죠. 돌은 아니고요. 스톤에서 난 돌이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영어로도 tonsil stones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편도결석은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만성 편도선염이 있는 경우에 우리 편도를 봤을 때 이렇게 표면에 달 분화구처럼 이렇게 구멍들이 많고요. 이런 이제 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고 거기에 침이 뭉치면서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노란색 이런 치즈 덩어리 같은 이런 잘 부스러지는 아주 그 심한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걸 편도결석이라고 하죠. Bacterial infection.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염증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들이군요. 그런 증세 하나로 편도염에. 음식물 끼고 낄 수 있는 상황에 껴서 침이 뭉치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거 편도 결석이 생긴다. 그럼 이거 편도선염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인데 이게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So what are some symptoms of tonsil stones? 이거 많은지 좀 궁금해요. 이 편도결석 앓는 분들이 좀 많은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래서 편도선염 그 편도결석 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 외래 쪽에서도 방금 이제 제 오전 진료 보고 올 때 그런 마지막 환자분이 또 편도결석으로 수술 그 예약을 하고 가셨는데 수술까지 가야 되는구나. 본인이 모를 수도 있죠. 그냥 내가 편도선염이 좀 심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증상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편도선염을 자주 앓고 만성적으로 이런 귀와 목이 아프면서 목에 이물질이 걸려 있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왜 감기 걸리면 침을 삼켜도 삼킨 것 같지 않아요. 목이 이렇게 so 좀 it's like something stuck in your 그래서 throat.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죠. 그렇죠. 목에서 이런 식으로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심한 구취, 그런 치과 질환이나 아니면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다른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네. 구취가 심하다고 하면은 네. 하면서 이제 동시에 그 노란 쌀알 크기의 이런 편도 네. 결석이 자주 나오면은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가래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다르죠. 네, 우린 네. 보통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 편도 결석이 됐다. 편도선염이 아주 심해져서 편도 결석까지 갔을 때 요것 꼭 아까 수술 얘기하셨는데 수술로만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So what are some ways to treat tonsil stones? 편도 결석이 그렇게 네.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지 않으면은 네. 뭐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입냄새 등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네. 그럴 경우에는 평소에 가글 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양치질을 깨끗하게 자주 하시는 그런 것들로 관리가 잘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편도 결석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예. 이 저희가 수술을 이제 되게 많이 하는데 네. 편도 결석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편도를 이렇게 고주파로 줄일 때 안에서 터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깊이 바깥에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편도 결석들이 안에 있다가 터져 나온 그런 분들은 네. 아무리 이렇게 그냥 뭐 가글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도 그 치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호전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어,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이물감이 심하고 네. 입냄새가 심해서 이런 대임 기피증 같이 생기게 되죠. 사람 만나기 힘들죠. 그렇죠. 뭐 특히나 비즈니스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예, 더 힘들죠. 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경우 많고 또 특히나 또 이제 여자친구라든지 그렇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시이 돼버리죠. 예, 중요해, 그런 중요해. 예, 중요해요. 애인이 있을 때 그런 구취가 심하면은 그런 서로 너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이게 때문에 사랑으로도 이길 수 없는. 맞습니다. 참기 좀 어려운. 그래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수술까지 가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그 감기 증세, 이 편도 붓는 것이 같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질환을 앓게 될 때 가볍기도 하고 아주 중하기도 하는데 편도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편도 절제 수술하면은 편도를 잘라내는 거로 보여지는데 요거 편도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So is it okay if we remove the tonsils?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이제 그 오랫동안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그런 네. 이런 논문상에서도 전혀 그런 이제 일상 인체에 그렇게 해가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필요하신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꼭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자라는 성장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상황을 보면 크면 나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축농증도 비염도 편도도 뭐 수술해 줄까 말까 하실 때 어른 되면 나아진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 관계는 어떤가요? 네, 그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예. 아기들이 많이 와요. 와서 아기가 2살, 3살, 4살, 5살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럼 어머님들이 오실 때는 편도가 네. 잘 부어서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편도선염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이게 목 안쪽에 편도가 크고 안쪽에 아데노이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아. 잘 때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가 그 정말 그냥 어릴 심해지니까. 때부터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애들 잠 못 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제거를 아예 하자. 앞에서 여러 번 나온 아간면 네. 발달 장애, 이제 학습 장애, 성장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올 수가 있는데 이 안 맞고 부정교합 이런 게 다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와서 가장 질문하시는 게 굳이 지금 수술을 할 필요 있나요? 나중에 나이가 어리니까. 들면은 작아질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기까지 방치를 했을 때 네. 이런 그런 부작용이 다 생기고 나서 그때 수술해봤자 나머지 그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로 힘들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환자분들도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제가 있을 때도 네. 이런 뭐 3살, 4살 이렇게 어린 애들도 네. 편도 절제술이나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숨을 아주 잘 쉬니까 네. 잠도 잘 자고 이게 성장도 잘 따라잡고 이러니까 보호자분이나
특히나 환자가 가장 행복해요.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군요. 네네. 굳이 이렇게 두고 방치해서 그 힘든 거를 계속 그냥 두고 벌 필요가 없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면으로도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대개 우리는 수술한다고 그러면 사실 좀 겁나거든요. 이것도 전신 마취 하잖아요. 아기들은 전신 마취해야 되고요. 예. 편도 같은 경우는 이 구역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할 때. 네네네. 예. 우리 이비인후과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는 통증은 솔직히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아파요? 예, 아픕니다. 그래서 며칠만 고생한다 생각하고 네.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지만은 네. 하고 나서 이런 만성염증이 몸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 피로도도 좋아지고 예. 몸 전체가 상당히 가벼워진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몇 살부터 그럼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꼭 날짜는 나이는 정해지지 않고요. 오케이. 심하면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네. 꼭 해야 돼요. 증세에 따라서 예, 뭐 있지 나이 상관은 없다. 네네네. So he's basically saying it doesn't matter the age, 맞아요. especially when it comes to kids. Don't just think when they get older, 나이가 들면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if it's bothering them right now, 맞아요. take care of it right now because later on there could be more serious side effects. 맞아요. 증세 있을 때는 그럼 편도가 크다.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공식으로 놓는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So if the tonsils get big, do people think surgery is required? Is that true? 그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절대 아니고 예. 편도가 정말 큰데 이런 뭐 코골이도 없고 그냥 뭐 숨 쉬는 것도 괜찮다든지. 멀쩡하다. 네. 예. 그리고 1년에 편도선염이 정말 심해서 열도 많이 나고 사회생활 지장을 줄 정도로 그런 것들이 3에서 6회 정도 미만이고 별로 힘든 게 없다 그러면 네. 하실 필요 없고요. 굳이. 네. 그럴 땐 필요 네네네. 없고. 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글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튼튼한 게 최고죠, 뭐. 근데 평소에 관리 잘하면 편도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So I guess ways to keep your tonsils healthy. 편도를 좀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약간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하다. 그냥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헬스를 해서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편도선염이 덜 걸리고 그리고 감기가 잘 안 걸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제 충분하게 면역력을 높이는 거겠죠. 평소에 잘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술, 담배 같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감기를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감기가 왔을 때는 충분한 그런 수분 섭취를 하고 그 시기적절하게 약을 잘 먹으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예방도 가능하고 아주 좋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말을 좀 덜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많이 아플 때는 좀 덜 하신 게 낫죠. 맞아요. 저는 이렇게 아파서 병원 가면 맨날 혼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에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건 팔아요. 제가 이렇게 바로 아시네요. 그럼 말을 좀 줄이라고 하는데 방송을 안 해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지. Right. 말을 줄이지 못하니까. It's difficult for people that work in radio. 근데 이렇게 사실 이럴 때 오히려 소리를 우리가 낮춰서 얘기하잖아요. 목 아프고 편도 아플 때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 있는데 그게 안 좋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우리 계속 직업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많이 하시면은 편도가 아니고 안쪽에 성대에서 이제 발성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굳은 살이 손에 배기죠. 그렇죠. 그것도 성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면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 안에. 그런 것들이 뭐 성대 폴립 무록 같은 것들 아니면 성대 결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생겼을 때는 음성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말을 안 하면 저절로 낫고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쉬니까 이제 말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하잖아요.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더 성대에 무리가 가서 더 악영향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소리 지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본 적 있죠. I guess to preserve your voice, whispering. The people try to whisper. 이렇게 속삭이듯이. 그런데 그것도 무리가 가는군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편안한 낮은 톤으로 그냥 천천히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오늘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냥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낮춰서 그냥 맞습니다. 그게 한결 낫다는 거군요. 네네. 참 저희도 목 쓰느라 힘들지만 가수들도 사실은 이렇게 감기나 편도가 안 좋거나 후두가 안 좋을 때 정말 고생하잖아요. 네, 저희 병원에도 가수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렇죠. 네. 아유 세상에 그게 이제 인생의 전부인데 그럼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평소 관리 잘해야 돼요. 역시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모든 것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Right. 기본적으로 다른 게 건강하면 Just keeping your body healthy is the best way. 맞아요. Right. 그게 가장 좋은 길이죠. 네, 자 오늘은 편도선염에 관한 편도 결석 또 그리고 좀 자세한 얘기들 예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삼성메디 이비인후과 박경원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